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에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한 달 이상 이제 장기화되면서 한국하고 일본 모두 지난 한 달 전쟁 기간 동안에 한 25에서 30%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일본연구소 최인환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일반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 증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노블라이프 페스타, 국민 멘토 김창욱의 웃음빵빵 힐링 토크부터 해바라기와 에코가 함께하는 가슴 뛰는 감성 콘서트까지 관람을 넘어 내 삶을 직접 디자인해보세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에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한 달 이상 이제 장기화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말이 지나고 이제 4월 초에 접어드는 시점인데 우리 일본 증시를 보면서 우리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시사점을 찾을까 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지난 2월 28일 날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세계 주요 한 80여 개국의 증시 하락폭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확인이 됐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증시가 큰 타격이 없었고 나머지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일 이제 많이 빠진 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가 한 25%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평균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재밌는 현상은 일본하고 한국이 너무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한 3월 말 기준으로 전쟁 전에 비해서 한 12, 3% 안팎이라서 두 나라가 아주 비슷한 그 하락폭을 보였다는 게 꽤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본하고 한국 증시가 올 들어서 어떤 지금 추이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이후에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3천, 4천, 5천, 올 2월에는 이제 6천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근데 반면 일본 증시는 이제 비슷한데 이제 환율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주가 지수도 아주 비슷합니다. 일본이 지금 니케이 225 지수 기준으로 평균 주가 기준으로 일본도 지난해 4만을 사상 최고치로 뚫었고 올해 5만을 사상 최고치로 뚫었고 2월 하순 우리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시점에서 일본도 5만 7천, 5만 8천까지 가면서 6만을 뚫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6만을 앞두고 이 이제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하락세로 반전해서 3월 31일 기준으로는 지금 5만 선 근처에 언저리까지 와 있어갖고 한국하고 일본 모두 지난 한 달 전쟁 기간 동안에 최고점 대비해서 20%, 한 25에서 30%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의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 증시가 해외 수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한국하고 이제 일본 증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오른다고 한국 증시가 오르고 일본 증시가 떨어진다고 한국 증시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 한 이제 2, 3년 전부터 달라진 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상당수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일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도 꾸준히 해외 수출 많이 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이 좋아지면 오르고 해서 한일 간의 증시가 지금 동조화되고 있다는 게 지난해하고 올해 가장 큰 특징이고 특히 이제 2026년 1월 지나서 올 3월 말까지 전쟁 기간
한 달을 포함해서 좀 시장을 매일 분석해 봤더니 거의 한국과 일본 증시는 매일 오르는 방향, 내리는 쪽으로 해갖고 상승 하락의 방향도 똑같았고 하루에 일간 그 상승폭, 하락폭도 거의 그 퍼센트로 상승폭이나 하락폭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증시를 보면은 객관적으로 한국 증시에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참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현상은 요즘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기관 투자가는 물론이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면은 밤 사이에 당일 한국 증시가 끝나고 저녁 뭐 한 10시나 11시, 12시 돼서 니케이 선물 시장, 해외에서 지금 니케이 선물 시장을 보면은 다음날 니케이 이제 현물 시장을 알 수 있는데 니케이 선물 시장 밤사이에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다음날 한국 시장의 개장 가격을 아주 예측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유심히 그걸 봤더니 거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뭐 중동 전쟁이 일부 전문가들은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지 못한 이제 판단을 하면서 물론 뭐 이제 전략적인 당연히 속셈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 볼 때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 시장 안팎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일본의 증시의 뭐 애널리스트가 됐건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올 일본 증시 전망을 한번 4월 이후로 해서 일본 증시가 올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를 예측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국내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측이 어려운데 참고 상황으로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일본의 주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는 어쨌든 지금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초 1, 2월에 보였던 것처럼 6만 5천까지 상승 국면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 상반기에는 조정 국면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시점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흐름을 타서 당초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6만 선을 돌파하고 일부 낙관론자들은 6만 5천 선까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만 7천, 8천까지 갔다가 지금 3월 31일 시점으로 5만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에는 뭐 큰 조정은 없을 것 같고 이 흐름에서 행보를 보이다가 올해 중반 이후에 연초 예상했던 사상 최고치인 6만 대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증시의 주가 전망은 증시의 큰 흐름 전망은 지수는 사실은 크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상황이 워낙 지금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다만 증시 반등 국면에 일본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을 보면은 향후 조정 국면이 끝나고 났을 때 어느 종목이 투자 유망할까는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제일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다카이치 주식 또는 뭐 일본 표현으로는 이제 다카이치 메이가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조금 옮겨 보면은 다카이치 유망주 뭐 또는 다카이치 명품 주식 이렇게 좀 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2월에 전격적인 이제 국회 해산을 하고 대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4년, 적어도 4년에서 그 이상 이제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은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이 장기 집권하는 기간에 가장 지금 총리의 재선임이 되고 나서 강조한 게 일본 경제 부활이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30여 년 이상 동안 일본은 뭐 다른 이제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이나 중국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이제 뭐 0% 안팎의 저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식자들이나 또는 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관료 엘리트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구심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에서 지금 뭐 갈수록 힘이 커지고 있는 세계 패권 국가인 중국
아니면 지금 뭐 IT나 디지털, AI, 뭐 로봇, 기타 등등 해갖고 상당히 많은 산업군에서 일본과 뭐 대등하거나 오히려 일본보다도 막 이제 앞서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지금 경계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본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관료 집단 또 기업 집단에서 굉장히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에 다들 의견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이 되고 나서 17개 전략 투자 산업을 정했어요. 이 17개 전략 투자 산업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부활을 깨야겠다라는 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일본 경제 부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시 반등기와 맞춰서 일본의 기관 투자가나 일반인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지금 빛을 보는 이런 산업군에 대해 관련 상장사를 찾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최근 3월 이후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17개 주요 다카이치 종목이 뭔가, 주로 이제 뭐 대표적인 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국방 산업 등 일본의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인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경쟁 나라국인 우리나라에서도 협조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일본이 향후 경제 부활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17개 산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향후 산업 구조를 준비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일본에서 향후에 각광받을 주식이 이런 종목들이구나 하는 것도 한번 참고가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17개 주요 그 전략 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가장 지금 뭐 미래의 산업과 경제를 바꿀 게 다 아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이잖아요, AI. 그래서 일본에서도 17개 전략 산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내민 게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래서 AI와 반도체를 경제 안전 보장의 핵심 인프라로 설정해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일본 국내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최근 올 2026년 1분기에 AI 기본 발전 계획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한 이노베이션과 리스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생성 AI의 개발, 산업과 AI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그리고 AI 로보틱스의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워낙 그 디지털 분야에서 뒤떨어지면서 행정 정산망에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요 이제 인공지능 산업과 맞물려서 일본의 그 행정 전산망에도 현장에도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서두르겠다라는 게 AI 분야의 주요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17개 전략 산업의 두 번째가 조선 산업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을 안전보장과 에너지 수송을 책임지는 전략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자율성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 재생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재생 로드맵은 뭐냐면은 그 조선의 서플라이 체인망을 이제 공급망을 강화하고 조선의 이제 미래 조선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투자를 정부가 예산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암호 등 차세대 정보 처리 통신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생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통신 등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일본산 양자 컴퓨터의 개발 및 양자 기술의 유즈 케이스를 창출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그 코로나 사태 지금 좀 벌써 이제 가물가물해졌는데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요 17개 전략 산업 중에 네 번째로 합성 생물학 바이오 산업 부분을 육성하자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면 백신, 치료약부터 소재, 바이오 연료, 의약품, 화학품, 식료, 에너지 등 폭넓은 산업에 생물과 바이오 산업을 응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재생의료 등에 필요한 자동 배양 장치 등 설비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에 유능한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항공우주 산업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3월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뭐 모든 전쟁이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무인 뭐 항공기가 됐건 드론이 됐건. 그래서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은 뭐 세계 각국 특히 이제 선진국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의 이제 17개 전략 산업 중에서 5번째인 항공우주 산업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전투기, 수송기로부터 로켓, 인공위성까지 하늘과 우주의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부품 등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를 하고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대를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차세대 항공기 및 고연비 엔진을 개발하고 저궤도 통신 위성과 정보 수집 위성을 지금 연구개발 투자 산업을 통해서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푸드테크인데 향후에 이제 그 식량 뭐 자원이나 안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우리 지금 이제 중동 전쟁 나고 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매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식료품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푸드테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미래 17개 전략 산업에서 푸드테크 분야는 스마트 농장 및 대체 단백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식품 안전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규모 농지를 확대하고 AI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을 해서 농업 구조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완전 폐쇄형 식물 공장 및 육상 양식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고요. 이러한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푸드 관련 상품과 새로운 일자리,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게 당연히 자원 에너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 에너지의 안정 공급과 탈탄소 대책에 적극 지금 나서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그 연구개발 분야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고 차세대 혁신 원자료를 실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풍력, 지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제 PSC라고 하는데 그 태양전지하고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희귀금속, 일본의 그 남쪽 태평양 해안 지역의 해양에서 희귀금속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첨단 의료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약품의 일본 국내에서 개발 능력을 높이고 재생 의료 등 첨단 의료에서 경쟁력 향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 그 혁신적인 신약 창조 및 재생 의료, 유전자 치료, 혁신적인 암 치료, 게놈 의료 등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약품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 연구 개발에 AI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융합 분야가 있는데 핵융합을 에너지 안전 보장과 탈탄소의 핵심 산업 분야로 삼아서 실용화를 앞당기고 오는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을 실증적으로 실험을 해서 이제 가동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은 사실은 이제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위 산업이 전체 GDP 2% 이내로 억제가 묶여 있는데 국제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 일본도 지금 이제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일본 국내에서 여론이 막 들끓고 있어요. 일본도 방위 산업을 더 적극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커지면서 그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GDP 대비 방위비 2% 선을 깨자라는 게 지금 여론이 높아져 갖고 아마 올 안에 특히 이제 다카이치 총리 그 정권 재임 중에 2% 이상으로 풀리면서 일본이 이제 방위 산업 굉장히 육성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그 17개 이제 전략 투자 산업에 이제 추가로 포함되는 분야 산업이 해양, 정보통신, 그리고 항만 물류, 소재 광물, 콘텐츠 산업, 국토 방제 산업 등이 포함이 돼서 총 17개 전략 투자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산업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면은 그럼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요 전쟁이 끝나고 주가 반등에 유망할까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최근 이제 투자자들 사이의 움직임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요즘에 이제 일본 3월 특히 하순 4월 초 들어서 이제 요 17개 다카이치 주식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관련 주식은 조정기에도 절대 팔지 말라라는 이런 게 지금 아주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지금 총리가 최소한 향후 4년 이상 동안 이제 총리 재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카이치 총리 재임 기간 중에 안에는 조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17개 전략 산업에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육성하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의 종목 그리고 현재 상장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거는 뭐 당연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 인프라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건설이라든지 관련 업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 산업 지금 뭐 GDP 2% 선을 허물고 그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면 각종 뭐 방위 전략 산업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업종이 굉장히 새로 생기는 기업도 많을 것이고 현재 상장 관련된 회사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해서 정책 주식은 팔지 말라 이런 게 지금 이제 증시격언으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갖고 저는 뭐 사실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새 이제 그 관련 언론사들에서도 주식 투자 관련해 갖고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더 이제 뭐 불미스러운 사고도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국내외 증시 그리고 관련한 산업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저도 뭐 한 35년 이상 경제신문에 몸을 담고 지금도 일본 뉴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식 시장 하시는 분 보면은 조급해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예요. 기관 투자가들처럼 워렌 버핏처럼 증시야말로 넓고 길게 멀리 보는 분들이 꼭 승리를 하고 그 목표로 한 수익률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3월 말 4월 초에 중동 전쟁이 막 또 뭐 트럼프의 강공책으로 길어질 것이다, 불안하다,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3월 말부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오히려 일반인 투자자들의 지금 막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이런 측면에서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본 한 35년을 포함해서 정말 자본주의의 한 100여 년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이 그렇게 계속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증시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런 불안 국면만 조정이 되면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최근 뭐 한 50여 년 정도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불안 국면은 오히려 너무 초조해 마시고 오히려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길게 멀리 보되 요 증시가 이제 반등기에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점과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관련주, 그 당시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정책,
산업 관련한 종목은 반등기에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일본 관련해서 17개 전략 투자 산업의 종목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이해관계가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연관이 돼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좀 뭐 제 감히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취임 이후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 있거든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혼란한 국면에 유심히 국내 주식 상장사 중에서 현 이재명 정권이 향후 4년 이상, 4년 3, 4개월 아직 남아 있는데, 요 시기에 투자가 늘어나는 종목이 있고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요 지금 주가 조정기에 유심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 시점은 각자 판단하셔갖고 반등기에 투자하시면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끝나는 요 한 4월부터 2분기에 우리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그만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